자, 이번 시간에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우리 좀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알려면 우리가 일단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일단 기울기부터 알아야 돼, 기울기. 자, 기울기부터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울기라는 건 어쨌든 어떤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거든. 근데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낼 때 보통 어떻게 나타내냐면, 보세요. 자, 우리가 자, 기울어진 정도를 원래는 기울어진 정도니까 이만큼 기울어졌어요 해서 보통 각으로 나타내면 이게 가장 좀 이상적일 것 같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기울기라는 걸 각으로 나타내게 되면 살짝 문제점들이 좀 생겨. 왜냐면 봐봐, 내가 예를 들면 여기가 한 45도 이렇게 도라는 어떤 단위를 써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자, 기울어진 정도를 이렇게 나타내면 우리가 매번 이렇게 뭔가 이 각도기라는 걸, 이 각도를 재기 위해서 맨날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 이런 좀 불편함도 있고, 그다음 플러스 알파로, 자, 어쨌든 여기 있는 거는 단위잖아, 단위. 도라는 건 어쨌든 뭐 킬로그램, 센티미터 이런 것처럼 어떤 단위야.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식 외적인 어떤 숫자 외에 어떤 또 다른 어떤 단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계산상 굉장히 불편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울어진 정도를 수학적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전에 이미 다 해서 알고 있겠지만,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자, 기울어진 정도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우리가 얘를, 자, 책에 있는 정의를 한번 보면, 얘는 x의 증가량분의, 자, y의 증가량으로 우리가 새로 정의를 하도록 할 거야. 알겠지?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기울기를 정의할 때 기본적으로 두 점이 필요합니다. 두 점. 자, 내가 기준점,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를 잡고, 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자, 내가 만약에, 자, 얘가 만약에 뭐 여기가 0,0이고 얘가 만약에 1,1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자, 그렇게 된다면, 자, 우리가 얘의 기울어진 정도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점이 자, 여기에서 이 점이 여기 있는 요 점이 요 점으로 가기 위해서 얼만큼 움직여야 되냐, 이런 식으로 바라봐 주시면 돼. 자, 그러면 내가 얘네가 얼만큼 움직여야 되는지 이동량을 바라보려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하나 걸어서, 자,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주면 얼만큼 움직여야 되는지 보기가 굉장히 쉬워져. 자, 예를 들면, 자, 봐봐, 얘는, 자, 0에서 1까지 가려면 오른쪽으로 몇 칸 가야 돼? 얘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한 칸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위로는 몇 칸 가야 돼? 내가 위로도 플러스 한 칸을 가야 돼. 자, 그래가지고, 자, 위에 나와 있는 저 기울기 정의대로 본다면, 자, 우리 이 직선에서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x의 변화량 플러스 1, y의 변화량이 플러스 1이니까 x의 변화량이 지금 플러스 1이고 y의 좀 증가량이라 했죠? 변화량이란 말이 좀 익숙해서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내가 증가량이라고 잘 안 쓰고 변화량이라고 쓰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다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뭔가 진짜 다 증가하는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일단 1이거든. 저 파란 요 검은 색깔 직선의 기울기는 1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꼭 기울기가 양수일 수는 없잖아, 그치?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도 존재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쭉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랬을 때 이 점의 좌표가 만약에 뭐 0,1이라고 해놓고 요 점의 좌표가 만약에 2,-3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자, 그러면 2,-2라고 할게. 오케이? 이게 좀 더 낫겠다. 2,-2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자, 그러면 어쨌든, 자,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고 내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변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주면 된다 그랬죠? 그럼 얘가 내가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가려면, 어떤 식의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나? 라고 본다면, 자, 어떻게 되시냐면, 얘는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몇 칸? 플러스 2칸 갈 동안, 아래로 몇 칸 내려가야 돼? 아래로 마이너스 3칸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친구의 기울기를 본다면 얘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2 분의 아래로 마이너스 3칸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얘는 약간 요런데 증가량이라고 한다면 보통 뭔가 커진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증가량보다는 약간 변화량이 조금 더 맞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 그래서 뭐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이라고 난 보통 표현을 하거든.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어쨌든 이 친구의 기울기는 뭐다?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또 뭐 증가량은 어쨌든 음수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사실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기울어진 정도를 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도대체 이게 왜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결국 얘는 이 논리야. 자, 보세요. 자,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자, 이렇게 나타낸 거야. 자, 내가 만약에 a만큼
변화했고 B만큼 증가했어. 오케이? 자, A만큼 증가했고 B만큼 증가했다고 하면 이 친구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A분의 B가 되시는 거죠. 오케이?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다른 점, 이 점하고 이 점을 잡아서 계산을 해도,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기울기를 잴 때 계속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재죠. 자, 그럼 얘는 내가 여기 똑같이 이렇게 수직을 그어주시면 얘랑 자연스럽게 평행이 되면서 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랑 오른쪽 삼각형, 큰 삼각형이랑 뭐가 돼? 저절로 닮음이 되시죠. 자, 그러면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랑 닮음이니까 얘도 어떻게 돼? 이 비율이 AK 대 BK로 A 대 B가 일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내가, 자, 기울기라는 건 어쨌든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내가 이 직선이 어느 두 점을 잡든 간에 항상 이 비율이 X와 Y의 이 비율이 항상 어떻게? 이렇게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기울어진 정도인 기울기라고 재정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도록 할 거야, 알겠지? 내 문제를 풀다 기울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뭔가 좀 설명을 좀 더 하긴 할 건데, 그럼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자, 일단 기울기는 끝났고, 자, 우리 이번 단원의 이름이 뭐냐면 일단 직선의 방정식이야. 우리 지금 기초를 배운 거고. 자, 그럼 갑자기 자, 직선의 방정식을 배울 건데, 자,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는데 지금 기울기만 겁나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자, 일단 자,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어요. 작성.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개념문에 총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총 이렇게 4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4가지 중에서 1번 같은 경우에 너희들이 중등 과정에서 되게 많이 봤던 내용이잖아, 그치? 그래서 1번은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저 아래 거부터 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1번 다 알죠? 자, 이번 여러분들 봤을 때 자,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한다면, 자, 잠깐 설명해주면 얘가 뭐야? 기울기고 얘가 y 절편이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그랬어? 여기가 만약에 자,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 그래프도 과거에 그렸었죠. 어떻게? x축, y축 이렇게 그려놓고, 자, y절편 1이니까 이렇게 점 하나 찍어놓고, 자, 기울기가 2라는 거는, 자, 이건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 자, 기울기가 2라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2는 1분의 2잖아, 그치? 그래서 자, 플러스 1분의 플러스 2니까 얘는 x축으로 얼만큼? 1만큼 증가할 때 y축으로 2만큼 증가하는 거야. 2가 아니라, 자,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다시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위로 몇 칸 간다는 얘기야? 2칸을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울기 2라는 직선은 이 점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어떤 기울어진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 색깔 직선의 그래프가 뭐가? 자, x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y가 위로 2칸 올라가는 기울기 2짜리면서 y절편이 몇 짜리? 1짜리인 이런 그래프를 대변하는 이런 상황이 되시겠죠? 그럼 어쨌든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 자, 이건 되게 중학교스러운 내용이었고, 자, 이제 좀 고딩스러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2번, 3번, 4번에 관한 내용인데, 자, 이거를 내가 천천히 잘라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좀 본격적. 자, 한정가야. 자,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여기를 한번 살펴본 건데, 자,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래. 자, 여기 보시면, 자, 일단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하고 싶어. 다시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자, 우리가 이 단원의 이름이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잘 작성만 해주시면 되거든. 근데 우리가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자, 재료가 2개 필요합니다. 자, 재료가 2개 필요한데 그 2가지 필요한 재료가 뭐냐면 일단 기본이야.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선 재료가 2개 필요한데, 자,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우리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기울어진 정도에서 많이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해. 근데 이건 되게 당연한 얘기거든. 자, 여러분 봐봐. 기울기라는 건 어쨌든 이 기울어진 정도잖아, 그치? 근데 이 기울어진 정도를 가진 요 직선은 이거 외에도 막 진짜 여러 가지가 있어. 막 내가 그리고자 하면 평행하게 엄청나게 많이 그릴 수 있겠죠, 그치? 자, 근데 내가 지금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세상에 몇 개밖에 없어? 딱 이거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이런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고 싶은 건데, 어쨌든 기울기와 한 점을 알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기울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m이라고 표시하고, 자, 내가 한 점을 모르니까 a, b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이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얘가 a, b가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친구, 자, 지금 내가 여기 오른쪽에 딱 그려놓은 저 빨간 색깔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m이라고 해볼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직선 위의 임의의 점, 직선 위의 임의의 점을 내가 x, y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봐봐. 여기는, 자,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 임의 한 점이 있고, 그 다음 직선 위에 점이 있으니까 내가 얘네 어떻게 잡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x-a분의 y-b는 기울기 m.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해주면, 자, 분모에 x-a 이렇게 좀 짜증나죠. 그치? 양변에 x- 곱해주면 어떻게 돼? 자, y-b는 m에 x-a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우리가 보통 어떤 함수를 나타낼 때, 자, y는 하고 나타내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b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자, 여러분들은 이 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얘는 m에 x-a 더하기 b. 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실 수 있고, 자, 얘는 언제 우리가 쓰는 공식이냐면요. 자, 얘는 언제? 자, 우리가 기울기와 한 점을 주었을 때,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자면, 자, 얘는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냐면, 결국 이거야. 자, 우리가 y는 이렇게 딱 놓으셨을 때,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는 기울기 m에 x 마이너스 x좌표, 그 다음에 y좌표는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y좌표는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 자, 그래서, 자, 예를 한번 들어봐서, 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자, 간단한 예제 한번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만약에 기울기가 2고, 지나는 한 점이 마이너스 1,2라고 한다면, 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면 돼? 자, 얘는 y는 기울기 2에 x-x좌표니까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y좌표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자, 주어진 식은 어떻게 바뀌나요? 얘는 y는 2x 더하기 4. 지금 이렇게 주어진 식을 이렇게 바꿔서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하나만 더 해볼까? 자, 만약에, 자, 또 다른 예제입니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이 0,5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 자,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에 x-0에, 그 다음에 y좌표 그대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자, 분배 법칙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마이너스 3에 x 더하기 5 이렇게 되시겠죠? 자, 이걸 조금 더 전문 용어로 말하면 얘가 몇 콤마 외친 거야? 0,5인데 얘가 뭐야? x가 0일 때 y가 5니까 얘는 y 절편이 되시겠죠? 갖고 있다. 뒤에서 절편에 관한 이야기도 할 거야. 자, 그럼 이제 너희들 뭐 할 수 있지 지금? 자, 이제 첫 번째 이 한점과 기울기를 할 때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작성을 할 수 있는 거야. 뭐에 대해서? 이렇게 대해서. 그래, 이거보다는 얘를 넘긴 얘가 조금 더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이제 두 번째 테마가 있는데, 자, 봐봐. 일단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재료가 몇 개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자, 이번엔 재료가 살짝 달라. 자, 이제 이게 고등학교 때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이었고, 고등학교 때 첫 번째 내용,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나오는 이제 두 번째 내용에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자, 내가 두 점이 주어졌을 때야. 자,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내가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작성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봐봐. 우리가 이 두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라 한 거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작성을 하라고 했는데, 자, 내가 이 점이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뭐 임의의 좌표니까 내가 x1, y1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얘는 x2, y2라고 한번 해본다면, 자, 우리 이 파란 색깔, 자, 지금 두 점, 얘와 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가지고 기울기를 세울 수 있죠. 오케이? 자, 기울기를 세울 수 있는데, 자, 기울기 어떻게 하면 돼? 기울기는, 자, 우리 아까 앞에서 어떻게 썼냐면, 기울기 세울 때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이 필요했죠. 자, 한번 해놓고 좀 다른 설명을 한번 해줄게. 자,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자, 얘는 어떻게 돼? 아, 선생님, 여기가요. 여기 x좌표가 x1이고, 저 친구의 x좌표가 x2인데요. 자, 여기서 이만큼 변하려면 얼만큼 움직인 거야? 여기서 여기만큼 길이만큼 움직인 거니까 얘는 어떻게 돼? x2 마이너스 x1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아. 자, 여기 있던 y좌표 y1이 저 y2까지 움직여야 되니까 이만큼을 움직이셔야 되죠, 위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에서 얘 뺀 y2 마이너스 y1만큼 움직이셔야지. 자, 기울기인 뭐가 나오게 돼? m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m을 한번 기울기 식대로 작성을 해주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니까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이라고 내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자,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봐봐. 우리가 결국 자, x2에서 얘 빼고 이렇게 얘 빼고 여기서 얘 뺐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살다 보면 가끔 이럴 때가 있잖아. 선생님, 전 얘에서 얘를 빼고 싶어요. 그것도 괜찮아. 하지만 여기서 이제 살짝 주의해야 되는 게, 자, 얘에서 얘를 빼면 얘에서 얘를 이렇게, 얘에서 얘를 뺐으면 얘에서 얘를 빼줘야 돼. 알겠지? 이걸 막 갑자기 얘는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하게 되면 바뀌게 돼. 알겠지?
자, 일단 여러분들 얘에서 얘 빼도 된다 그랬죠? 써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x1 마이너스 x2 분의 얘에서 얘. 자, 이렇게 뺐으니까 y도 이렇게 순서를 지켜주시면 얘는 y1 빼기 y2. 이렇게까지 우리가 두 점을 알면 뭘 할 수 있어? 기울기를 세울 수 있는데, 자, 이것도 살짝 자 보시면 자 이런 게 있어. 봐봐. 우리가 이 기울기 얘도 좀 잘 알아두면 좋은 게, 봐봐.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뭐가 있는 거야? 자, 두 점이 x1, y1, 그 다음에 다른 한 점이 y2, x2, y2 이렇게 있는데, 두 점 사이에 우리가 이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할 때 항상 이렇게 뭔가 공식을 외우던지 아니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공식을 굳이 외워야 되나 싶을 텐데,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얘가 x2, y2 빼기 x1, y1.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이 어떤 한 점을 알아. 한 점을 x2, y2면 이렇게 한번 x좌표, y좌표 이렇게 한번 써봐. 그 다음에 빼기 해놓고 다른 한 점에 x좌표, y좌표 이렇게 써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두 점 사이에 기울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점이 주어지면 기본적으로 뭘 구할 수 있다? 기울기는 공짜입니다. 다시 두 점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기울기는 공짜입니다. 공짜. 기울기는 우리가 자연수를 구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 이 친구, 이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은 얘 또는 얘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 좋아하는 걸로 하나 설정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나는 기울기는 구해서 이미, 자, 기울기는 m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점이 좋아서 내가 이 점을 기준으로 식을 한번 세워본다면, 자, 저 파란 색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 자, y는, 자, 1번식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기울기 m이었으니까 얘는 m에 x-x 좌표, 그 다음에 더하기 y좌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우리가 자 1번 방식과 2번 방식으로 우리가 기울기를 잘 구해줬다라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 여기 이것도 있긴 한데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자,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건데, 자, 잘 봐봐. 우리가 절편이라 하면, 자, 절자가 뭐냐면 얘가 절단하는 거야. 절단. 어떤 x축을 절단하는 어떤 파편 같은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자, 봐봐. 절편이 뭔지 알 거니까, 자, x축이랑 y축 해놓고 내가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러면 여기 x축을 절단하는 여기를 뭐라 불러? 이 친구를 x절편이라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요 y축을 이렇게 절단하는 이 친구를 뭐라 불러? 우리가 y절편이라고 부르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여기서 x절편이 만약에 a라고 해볼게.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라고 한다면, x절편이 a라는 이 워딩은 이쪽에 x좌표가 a라는 얘기고, y절편이 b라는 이 워딩은 여기 y좌표가 b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 x절편이 a라고 했는데 결국 여기를 나타내는 말이잖아. 그치? 그럼 이 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보면 얘는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a, 0이 되시는 거고, 이 점의 좌표도 좀 디테일하게 표현한다면 y절편은 좌표상에서 몇 콤마 몇인 거야? 0, b가 되시는 거죠. 오케이? 야, 그럼 봐봐. 기본적으로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다면 뭘 구할 수 있어? 그러면 두 점이 주어진 것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 완전 공짜지. 자, 왜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 자, 내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자, 이렇게 뭘 그리면 된다 그랬지?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면 되고, 자,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이 점까지 변화하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 자, 얘가 x는 0에서 a까지 가려면 오른쪽으로 얼마? 플러스 a만큼 움직이셔야 되고, 자, 그래서 x의 변화량은 뭐가 되는 겁니까? 플러스 a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y의 변화량은 b에서 0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얘는 얼마? 마이너스 b만큼 이렇게 내려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a분의 마이너스 b가 되시니까 기울기는 이렇게 되시겠지.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 0,b 있으니까, 저 절편 아니까 우리 어떻게 해서 기울기는 y는 마이너스 a분의 b의 x, 그 다음에 y절편이 b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그러면 얘는 별로 영향가가 없거든? 우리가 평소 구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치? 이렇게 왜 좋겠어? 그치? 그리고 여기 뭔가 특이한 식이 있으니까 이거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자면, 자, 얘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봐봐. 자, 우리가 절편이 이렇게 있으면, 자, 얘를 이 상태로 보지 말고, 자, 양변에 a를 한번 곱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자, a, y 분모 짜증나니까 얘는 마이너스 b의 x 더하기 ab 이렇게 되시고, 자, 쟤도 이렇게 넘겨볼게. 그럼 어떻게 돼? 얘는 b의 x 더하기 ay가 어떻게? ab 이렇게 되시는 거야. 자, 근데 봐봐. 우리가 x절편이 a였고 y절편이 b였는데 x랑 y절편이랑 같이 있고
y랑 x절편이랑 같이 있으면 좀 짜증나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이 식을 양변에 a, b로 한번 나눠줄게. a, b로 나누면 어떻게 돼? 얘는 a분의 x 더하기 자 b분의 y가 1로 바뀌게 돼. 야, 방금 내가 쓰면서 폰트가 바뀌었지? 자, 폰트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 x절편이 a였고 y절편이 b일 때 방정식이 어떻게 돼?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이라고 써주시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는 거야? 얘가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절편만 알면 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고등학교 때 나오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배우게 됐는데 이걸 토대로 우리가 뒤에 있는 문제를 조금 풀면서 좀 우리가 어떻게 좀 간단한 이야기들을 한번 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수제 1번부터 한번 봐볼게. 자, 두 점이 있대, 두 점. 자,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이래, 중점. 자, 중점. 자, 여기까지 딱 끊어. 그럼 얘의 중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얘랑 더해서 평균 내면 얘는 중점은 1,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해서 평균 내면 얼마? 1,5가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자, 이 중점을 지나고 이 1,5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의 방정식이죠. 자,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4고 지나는 한 점이 얼마? 1,5가 되시는 거니까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자,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x 좌표, 그 다음에 y 좌표는 5 그대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자, 이것만 이제 내가 계산을 해주시면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8 이렇게 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완성을 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고 저 밑에 한번 볼게. 자, 밑에 문제 뭐라고 했냐면 자, A랑 B가 있는데 자, 이 AB를 잃은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과 라고 했어. 그럼 이 내분하는 점부터 구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우리 내분점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자, 이렇게 그어놓고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한번 해보자. 자꾸 그림을 그려봐야 돼. 자, 얘가 7, 마이너스 3이시고 그 다음에 얘가 2,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오케이? 자, 3대2로 내분했다고 했으니까 이쯤 되겠지. 이쯤 해서 뭐 3대2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공식으로 구할 수 있지만 공식은 여기 나오죠? 공식으로 안 하고 이번 어떻게 해보냐면 봐봐. 얘가 총 몇 칸이야? 5칸을 이동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내가 5칸 이동하는 동안 자, 어떻게 이동했는지 보자. x좌표는 마이너스 5만큼 줄어들었죠. 마이너스 5가 됐고 y좌표는 어떻게 됐어? 얘는 마이너스 5가 되셨네. 그러면 얘는 한 칸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칸 기준으로 마1, 마1 되는 거니까 3칸 움직였으니까 얘는 마3 돼서 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 x좌표는 3 줄어들어서 4가 되겠고 y좌표는 3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이렇게 되시겠고 자, 이 점과 자, 4, 마이너스 6이란 이 점과 5,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두 점 나왔으니까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 자, 기울기 구하실 수 있죠? 자, 기울기 구할 때 기울기는 오케이. 기울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자, 5,2를 위아래로 써주세요. 그 다음에 빼기 4,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돼? 얘는 기울기가 8이 나오시고요. 오케이? 기울기 8이니까 지나는 점 둘 중에 하나 잡아서 얘로 잡아서 한번 써볼게. 그럼 얘는 y는 기울기 8에 x 마이너스 지나는 한 점 x좌표 그 다음에 y좌표 2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자, y는 어떻게 됩니까? y는 8의 x 마이너스 40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38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해주실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지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야. 자, x축이랑 y축이 있습니다. 자, x절편은 6이고 y절편은 마이너스 2라 그랬는데 얘는 직접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우리 아까 공식으로 배웠죠. 어떻게? 자, x절편이 6이면 얘는 6분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y절편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y가 1이라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이거 조금만 간단히 하면 어떻게 하면 돼? 6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y가 1이고 자, 이 a, 마이너스 1이 결국 이 두 점이 뭐야? 이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얘네 두 개를 x, y에다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근데 봐봐. 야, 이거 지금 분모 6 있고 하면 계산 좀 복잡하니까 6 곱해서 좀 간단하게 보자. 그럼 x 마이너스 3의 y가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a, 마이너스를 일단 집어넣다 치면 a 플러스 3이 자, 6이 되므로 자, a는 얼마? 내가 3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 b가 여기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4, 마이너스 3b는 6 이렇게 되시고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3b가 되므로 자, 따라서 b는 뭐라고 할 수 있다? b는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너희들이 대답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마지막 두 개 곱한값을 계산하려고 했으니까 a, b 곱해주면 답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세 점의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보통 세 점을 한 곳에다 이렇게 싹 흩뿌리면 어떻게 돼? 세 점을 내가 아무렇게나 막 흩뿌리면 기본적으로 뭐가 만들어져? 얘네들을 내가 다 이어서 만들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삼각형이 나와. 오케이? 근데 봐봐. 얘가 내가 세 점을 뿌렸는데 얘가 이렇게 돼서 다른 한 점이 이 직선, 한 직선 위에 다른 한 점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봐봐. 우리가 보통은 얘가 노말이야. 보통은 이렇게 나와. 근데 봐봐. 얘는 엄청 특이한 경우지. 겁나 잘 던져야 되잖아. 그치? 내가 두 개를 그어는 이 직선 위에 엄청나게 많은 공간인데 하필이면 여기 딱 떨궈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세 점의 한 직선에 있을 조건은 굉장히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다. 오케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뭔가 물어보는 게 될 거야. 근데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봐봐. 우리가 여기서 두 점을 잡아주면 뭘 잴 수 있었어? 두 점을 가지고 내가 기울기를 잴 수도 있었죠. 오케이? 기울기를 잴 수 있었는데 잴 수도 있는 거야. 잴 수 있는 거야. 소리. 오케이? 잴 수 있는데 내가 이거를 꼭 얘네 두 개로 재야 되니? 내가 이거랑 저쪽에 있는 점이랑 이렇게 기울기를 재도 아까 뭐라 그랬어? 두 삼각형이 닮음이기 때문에 얘가 A 대 B면 얘는 AK 대 BK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비율이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엔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냐면 내가 어느 두 점을 잡아서 기울기를 재든 이렇게 잡아서 기울기를 재든 이렇게 잡아서 이 두 친구의 기울기를 재든 항상 얘보다 일치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아까 그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공식은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그리고 이 방식이 좀 뭐라 봐봐. 내가 A, B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자 아무거나 써. 뭐 3,2에 빼기 얘 x좌표를 1,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와 A, 마이너스에 빼기 뭐 얘라고 보신다면은 1에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얘도 기울기 얘도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니까 두 개가 동일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기울기를 재든 이렇게 기울기를 재든 동일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마지막 계산만 붙여주시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 얘는 계산하면 2분의 3입니다. 2분의 3이 이 계산하면 A-1분의 얘는 여기 플러스 1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크로스로 곱하면 서로 같겠죠. 그래서 얘는 3A-3이라는 이 식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자 3A는 얼마? 1이 되겠고 자 내가 A를 구해주시면 답은 얼마? A는 3분의 1이 나오시겠죠. 그래서 A는 얼마다? 자, 3분의 1이라고 내가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기본적인 문제들을 거의 다 해결을 했고 자 이제 뭐 5번 뭐 잠깐 한번 볼까? 자 먼저 뭐가 돼 있냐면 자 우리가 ABC가 있어. 자 ABC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 한번 삼각형을 보신다면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대충 비슷하게 그려볼게. 알겠지? 자 여기가 꼭 비슷하게 그려도 되고 대충 그려도 돼. ABC 이렇게 돼 있어. 자, 얘가 마이너스 2,4 이렇게 있고 얘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있고 C가 만약에 3,4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 ABC가 이렇게 있는데 자 점 A를 지나면서 내가 ABC의 넓이를 2등분하게끔 뭔가 선을 그으라 얘기야. 봐봐 점 A를 지나면서 내가 어떻게 그어야지 어떻게 직선을 그어야지 이 넓이가 2등분이 되겠냐 이거야. 2등분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BC의 중점을 딱 지나봐봐. 이렇게 딱 중점을 딱 지나봐봐. BC의 중점을 지난다 치면 봐봐 얘는 어떻게 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중점이니까 같을 거 아니야. 그치? 무슨 일이 일어나? 선생님 얘는요 자 왼쪽의 삼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돼? 얘가 되죠. 이렇게 내가 수선의 발을 떨고 왔을 때 얘가 뭐가 돼? 높이가 돼. 뭐가? 요 왼쪽 삼각형의 높이가 요 빨간 선이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우리가 저 오른쪽 삼각형도 어떻게 돼? 밑변은 이거 쏘리 너무 크게 걸었다. 밑변도 이거고 얘도 높이가 뭐야? 이게 되니까 자 봐봐 밑변 높이 똑같고 밑변 높이 똑같으니까 자 이쪽 삼각형이랑 이쪽 오른쪽 삼각형이랑 자연스레 뭐가 되겠어? 넓이가 반반이 되시겠죠? 넓이가 2등분이 됐으니까 2등분 하려면 뭘 지나야 된다? 여기에 중점을 지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자 결국 뭐야? 지나는 한 점이 A라는 점 하나 지나고 그 다음 어디 지나야 돼? 여기에 중점을 지나야 되니까 B와 C의 중점은 어떻게 돼? 자 좌표들의 평균이니까 얘는 3과 마이너스 2니까 2 반으로 나누면 1, 얘랑 얘랑 나누면 6인데 반으로 나누면 3이 되니까 두 점 사이에 기울기 구할 수 있고 지나는 한 점 하니까 우리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계산 맞춰주시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오케이? 계산 한번 해줄게. 자, 어떻게 하면 기울기부터 한번 보자. 자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면 돼? 얘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점 하나 잡아 1,3이니까 1,3에서 빼기 자
자, 다른 한 점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2,4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어떻게 돼?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실 거고, 자, 이제 지난 한 점 1로 잡아주시면 어떻게 돼? 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 좌표니까 플러스 2, 그 다음에 y 좌표 그대로 이렇게 딱 작성을 해주시면 어떻게 돼? 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2에 더하기 4니까 계산해 주시면 얼마? 이렇게 마지막 계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앞으로 가서 좀 간단한 내용 좀 이야기하면서 다시 6번 문제 보면서 첫 번째 단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어.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직선이 꼭 기울기가 막 보면은 양수, 음수 이렇게 꼭 그려지는 게 아니야. 우리 살다 보면 봐봐. 우리가 직선이라 하면 결국 이런 거잖아, 그치? 야, 봐봐. 이런 게 직선이야, 이런 게 직선인데, 내가 이 기울기가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기울기가 음수일 수도 있어. 오케이? 근데 이러면 이렇게 가로선도 역시 무슨 선이야? 직선이죠. 근데 가로선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기울기가 없는 거, 0이죠. 오케이? 자, 가로선 기울기가 0이고, 그 다음에 이 가로선이 계속 자, 가로선이 똑같이 있었다고 해보자. 자, 빨간 선으로 가로선 한번 그어줄게. 얘가 근데 계속 하면 기울기가 커지는 거지. 커지다 못해서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막 구구구구 엄청 막 커질 건데, 얘가 만약에 봐봐, 내가 검은 색깔로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y축이야. y축인데, 자, 봐봐, 기울기가 이렇게 있는데 점점 커져서 계속 커지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기울어진 정도가 무지막지하게 커지는 거야. 오케이? 이게 그래서 나중에 배우면 이런 걸 이렇게 엄청 커지는, 이렇게 세로로 딱 쓰게 되면 이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는 거거든. 무한대. 그렇고 얘는 기울기, 야, 우리 무한대라는 건 어쨌든 어떤 숫자로 표현이 불가능하잖아.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 막 보다 보면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큰 숫자는 좀 알아요. 9가 이렇게 있고 점에 얘가 순환수소로 이렇게 딱 쓰면 얘가 가장 큰 수잖아요. 아니야. 이거보다 더 촘촘한 친구가 있어. 왜냐면 봐봐. 야, 우리가 봐봐. 또 유리수 이 0.000000001 얘가 촘촘하겠어? 아니면 루트에 0.0000001 얘가 조금 더 촘촘하겠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아는 숫자보다 얘가 좀 더 촘촘해.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수체계를 좀 더 배워보면 여기가 뭐 세제곱근, 네제곱근, 다섯제곱근, 여섯제곱근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수체계도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결국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숫자라는 거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해. 우리가 어떤 말로 야 얘는 얘야 라고 얘기할 수 없으면 그때는 그냥 없다 그래. 수학에서는 자 뭐 A는 B다 라고 얘기할 수 없으면 이때는 그냥 없다 그래. 알겠지? 수학이 조금 약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경우는 우리가 없다고 표현을 하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이 좌표축에 평행하거나 또는 수직인 어떤 직선도 존재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결국 이런 말이야. 봐봐.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어떻게 되시냐면 보세요. 자, 일단 y축에 평행한 직선이야. y축에 평행한 직선. 자, 일단 x축과 y축부터 한번 볼게요. x축과 y축이 이렇게 서식하고 계신데, 자, 여기가 만약에 3일 1, 2, 3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이 점과 그 다음에 뭐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직선을 한번 그어보자.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이 점의 좌표는 몇 콤마면 0,3이고 그 다음에 얘는 봐봐, 이렇게 가로선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정확히 0이죠.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0이면서 이 점을 하나 지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어? 자, y는 기울기가 0이니까요 0에 x 마이너스 x좌표는 0이고 y좌표는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어떻게 돼? 0 곱하기 2 하면 없어지고 또 y는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시죠. 자, 그래서 내가 저 오른쪽에 그린 이 선이 뭐가 되는 거야? y는 3이 되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구해놓고 나서 역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야. y는 3을 이렇게 우리가 꼭 식 말고 직관적으로 보고 바로 그릴 수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본다면, 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이 직선 방식을 도대체 어떻게 구했냐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너희들이 여기 봐봐, y는 3이란 위엔 점에 아무 점이나 막 찍더라도 얘는 전부 다 x좌표는 잘 모르겠지만 이때 y좌표는 전부 다 뭐야? 3이죠. y좌표가 3인 친구들을 전부 다
이 세상에 있는 y좌표가 3인 친구들을 모두 다 모아놓은 이 직선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y는 3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그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우리 살다 보면 이렇게 가로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살다 보면 세로선도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세로선이 4라는 점을 지난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자, 이 세로선은 살짝 다른 색깔로 표현해볼게. 내가 이 점을 잡든 이 점을 잡든 이 점을 잡든 어디를 잡든 간에 이렇게 그은 이 세로선은 다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니까 x가 4가 되는 친구들만 모아놓은 거죠. 그럼 얘를 유식하게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x는 4가 되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발 나아가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 x축, y축이 있는데, 그렇다면 쌤, 이 x축도 우리가 방정식처럼 세울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얘는 알아야 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y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y좌표가 0인 친구들을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자, x축이라 함은, 자, 0,0을 지나는 가로선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y는 0이라는 어떤 직선으로 표현이 가능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그은 요 세로선 있죠. 요 세로선도 우리가 뭐라 표현하는데, 자, x가 0인 친구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x가 0인 친구들을 모아놨을 때도 x는 0이라고 우리가 좀 더 유식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로선, 세로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x축, y축도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이런 표현이 나와. 봐봐. 우리가 시작부터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뭘 배웠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어.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는데 이 차이점을 좀 알아야 돼. 봐봐.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배웠냐면, 직선의 방정식은요, y는 기울기가 m이고 그 다음에 뭐 y절편이 n인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배웠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앞에서 계속 지금.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아닙니다. 얘는 y는 하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y는 하고 오른쪽에 지금 1차식이 있죠. 그래서 얘는 엄밀히 말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뭐냐면, 얘는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1차 함수야. 오케이? 나중에 가면 얘가 세상에 있는 모든 직선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를 너도 이제 조금 알게 될 거야. 자, 근데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잠깐만. 배터리 더 달겠다. 충전 좀 하고 가도록 할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어쨌든 얘는 1차 함수라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 하면 솔직히 말하면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얘도 직선을 나타내는 건 맞잖아, 그치? 근데 얘가 좀 가끔 못 나타내는 애들이 있거든. 봐봐. 우리가 아까 봐봐. x축, y축 이렇게 있어. 자, 우리가 기울어진 정도, 기울기로 표시할 수 없는 친구가 존재해. 봐봐. 얘가 이렇게 존재한다 치면 얘는 기울기가 0이었지. 점점 기울기가 커지다가 이 직선 기울기가 점점 커지다가 계속 커지면 어떻게 돼? 여기랑 이렇게 맞닿아지면 얘는 측정 불가야.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0이었는데 해가지고 기울기가 여기 달라붙게 되면 뭐가 돼? 얘도 기울기가 측정 불가가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없다라고는 기울기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왼쪽, 자, 이 1차 함수의 표현의 단점은 뭐냐면 1차 함수의 표현에 약간 한계가 있어. 자, 이 표현도 직선을 나타내는 건 맞긴 해. 직선을 나타내는 게 맞긴 하지만 얘는 단점이 있어. 어떻게? 우리가 세로선을 표현이 불가능한 거야. 왜냐면 뭐 때문에? 이 기울기 때문에. 기울어진 정도. 자, 세로선의 기울어진 정도는 어쩌다? 우리가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가로선은요, 기울기가 뭐야? 얘는 아까 기울기 0이라고 했죠? 이건 아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그럼 어쨌든 얘를 보완하기 위해서 얘를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표준형. 그 다음에 자, 얘를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우리가 ax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다 늘어뜨려 놓은 이런 식을 뭐라 부르냐면 얘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불러. 자, 보면 일반형은 겁나 쓸모없어 보이거든. 왜냐면 봐봐, 표준형은 좋은 게 뭐야? 기울기도 보이고 y좌편도 보이는데, 근데 이 단점이 뭐라고? 이 세로선이 표현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야? 1차 방정식의 무슨 형? 일반형입니다. 이 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봐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한 단어 동안 또는 앞으로 나오는 어떤 단어 동안 ax 더하기 b의 y 더하기 c는 0 뭐 이런 꼴에 a랑 b랑 c는 어떤 상수겠죠? 약간의 이양도 가능할 거야. 이런 식이 나온다면 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얘는 무슨 선이다? 얘는 직선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쨌든 일반형의 장점은 뭐다? 이 세로선도 얘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세로선도 표현이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얘는 가능한 거야. 얘는 쌉 가능이야. 오케이? 근데 얘는 이제 단점이 뭐냐면 딱 보면 또 기울기 보이나? 안 보이죠? Y좌편 보이니? 안 보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런 식을 보이시면 여러분들은 병적으로 이런 행위를 해야 돼. 이런 식이 보이시면 얘를 Y에 관해서 정리를 해야 돼. Y는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자, 한번 해볼까? 얘는 어떻게 돼? 그럼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렇게 넘겨준 다음에 양변 B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언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B가 0이 될 때 B가 0이 되면 나눌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B가 0이 되는 경우 우리가 나타냈었고 저 B가 0이 될 때는 어떤 식이 되는 거지? B가 0이라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X는 어떻게 되는? X는 이게 만약에 3이래 그럼 어떻게 돼? X가 3인 친구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세로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표현을 뭘 나타냈었다? 세로선을 나타냈었고 얘만 유일하게 뭘 나타냈을 때 이렇게 세로선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얘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고 얘의 장점은 기울기와 Y좌편이 바로 보이지만 단점보다 세로선 표현 불가능. 얘는 세로선이 표현이 가능하다. 근데 얘는 기울기와 Y좌편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라?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해결을 하는 게 정신건강을 이롭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 얘도 어떻게 하면 돼? 얘도 이걸 보면 이걸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얘를 바꾸는 거야. 어떻게? 얘를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놓으면 얘 어떻게 돼? Y좌편 마이너스 1이고요. 기울기는 어떻게? 마이너스 2니까 자 오른쪽으로 플러스 한 칸 갈 때 Y 아래로 몇 칸? 마이너스 2칸 떨어졌다는 얘기지? 또는 여기는 지금 축척이 안 맞으니까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자 이것도 살짝 센스인데 봐봐. 얘는 그리고 이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자 얘는 보통 우리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가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1분의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건 미안해, 안 나오는데? 기다려봐. 얘는 1분의 마이너스 2라고 쓰시면 되죠.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자,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아래로 2칸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이 기울기 마이너스 2를 나타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뭐 알아서 그릴 수 있겠죠? 자, 넘어가서 뒤에 문제 풀면서 자, 첫 번째 단어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이거 이야기를 하면서 자 마무리를 해볼게. 자 상수 ABC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자 이거를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냐면 결국 이런 말이야. 봐봐.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기울기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바꾸자고. 어떻게? 자 B의 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렇게 되시고 자 B가 0이 아닐 때 나눌 수 있겠죠? 자 B가 0이 아니라면 B가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는 거야. 이때 Y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B분의 A의 X 마이너스 B분의 C 우리가 이렇게 이 식을 작성을 해 주실 수 있을 거고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자 이제 1번 봐봐. 자 내가 Y는 좀 다시 써볼게. Y는 저 오른쪽 식을 다시 써보면 얘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나왔고 B는 일단 0이 아니겠지? B 곱해서 0이 안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B는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괜찮은 상황인데 자 문제에서 뭐라냐면 AC 곱했을 때 0보다 크대. 얘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두 개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야.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 그럼 C가 플러스면 B도 당연히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얘도 부호가 같으니까. 자 근데 우리가 꼭 이럴 때만 있니? 그건 아니죠. 살다 보면 A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A 마이너스면 C도 부호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여야 되고 얘도 C가 마이너스니까 B도 두 개 곱해서 또 양수가 되니까 부호가 똑같은 거니까 얘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그럼 봐봐. 결국 얘는 A랑 B랑 곱했다는 얘기지. A랑 B랑 곱하고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자 A랑 B랑 곱하면 부호가 똑같으니까 무조건 뭘 곱하든 플러스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있으니까 얘는 전반적으로 뭐야? 기울기는 마이너스 Y좌편은 플러스에 마이너스니까 Y좌편도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X축 Y축 한번 그려볼까? 자 이렇게 되고 자 Y좌편이 음수고 그 다음에 기울기도 음수니까 조진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자, 이런 식의 그려지시게 될 거고 자 문제에서 얘가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래. 그러면 2, 4, 3, 4, 4, 4니까 2, 3, 4, 4분면이라고 여기 또 답을 딱 해주시면 되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만 한번 봅시다. 여기 B가 0이래. B가 0이면 여기 꽝 날리고 자 어쨌든 A, C 둘 다 0이 아니란 얘기니까 자 AX는 마이너스 C 이렇게 될 거고 자 X는 자 A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A분의 C가 될 건데 두 개 부호 똑같으니까 두 개 곱하면 플러스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주시면 어떻게 돼? 자 X축 Y축이 있는데 자 X가 음수래.
음수인 친구들을 다 모아놓은 이런 친구니까 얘는 뭐가 돼? 세로선이 돼서 지나는 4분면은 2, 4분면, 3, 4분면이 되시겠죠? 그래서 답은 얘는 2, 3, 4분면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단어 끝났고 이제 두 번째 단어는 한번 볼 건데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단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